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와 반신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토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신 분들은 반신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신욕을 또 꾸준히 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반신욕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이 아토피가 깨끗해진 이후에도 재발되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반신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신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가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은 굉장히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반신욕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반신욕을 하게 되면 말초 모세혈관들이 확장하게 되면서 혈류순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혈류순환이 증가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신욕의 효과입니다. 이 혈류순환이 증가해야만 피부세포가 원활하게 재생됩니다. 또한 반신욕을 하게 되면 땀을 통해서 독소 배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신욕의 또한 중요한 두 번째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혹은 아토피가 심한 부위에는 처음부터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 반신욕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이상 꾸준히 해야만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이 중증의 아토피 혹은 아토피가 심한 부위에서는 땀이 나지 않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반신욕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게 이제 또 궁금해지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온도와 시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반신욕 하실 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는 우리 체온이 36.5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체온보다는 살짝 높은 게 좋습니다. 최소한 38도 이상, 38도 혹은 39도, 40도 정도까지를 추천드립니다. 41도, 42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땀이 잘 날 수 있을지 몰라도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따라서 38도에서 40도까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반신욕 할 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은 가급적이면 10분에서 30분 정도 몸 상태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이 반신욕을 하시다가 이제 30분이 좀 넘어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려고 하세요. 평상시에 땀이 잘 안 나다가 이제 반신욕을 하면서 땀이 나고 또 독소 배출이 되면서 이제 더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30분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신욕을 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이나 혹은 메스꺼움 이런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과감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의 몸 상태에 따라서 10분에서 30분까지 이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신욕 하실 때 어떤 점을 또 주의하셔야 할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식후 한두 시간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수면 직전에 반신욕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면하기 직전에는 반신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반신욕을 하시다 보면 목이 마르거나 이제 더워서 답답하시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음료수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신욕을 할 때 입욕제를 첨가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서는
생기초라고 해서 한약재로 만들어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약재를 동결 건조한 이러한 이제 입욕제를 처방을 해 드리게 되는데요. 집에 다양한 입욕제가 있다면 이러한 입욕제들을 반신욕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반신욕 하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이 반신욕을 하는 공간인 욕실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에 마른 수건을 두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목이나 어깨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마른 수건 자체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신욕 하실 때 보통 이제 배꼽 정도까지, 배꼽 위, 아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빼고 욕조 덮개를 사용하시면 훨씬 보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반신욕을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혹은 조금 시원한 물로 피부를 냉각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피부를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열감 때문에 긁게 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조치로서 반신욕 이후에 반드시 시원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피부 열감을 조금 제어해 주시고 피부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반신욕이라는 것이요, 피부 상태가 정상적인 분들도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심하세요. 따라서 아토피를 가지신 분들은 더욱 체력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몸 상태가 예를 들어 조금 감기에 걸려 있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억지로 반신욕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날은 혹은 이틀, 2, 3일이라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반신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혹은 반신욕을 한 10분 이내로 가볍게 하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반신욕을 하면서 땀이 잘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반신욕을 꾸준히 한 달, 2달 이상 지속하시면서 땀이 잘 나고 피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반신욕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2차 감염이 있거나 혹은 진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신욕을 반드시 중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피부가 짓물러서 진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진물이 펑펑 나오거나 2차 감염이 심한 그러한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반신욕을 중지하시고 피부에 딱지나 가피가 형성된 이후에 반신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제가 반신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피부 상태가 진물이 나고 짓물러져 버리거나 2차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도 반신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욕을 중지하시고 먼저 피부 장벽을, 피부 상태를 안정시킨 이후에 또한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은 가급적이면 매일 하시면 하실수록 좋으세요. 혹은 이제 자주, 여건이 되는 한 자주 하실수록 좋고요. 이 아토피 치료가 어쨌든 굉장히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반신욕도 매일 자주 꾸준히 반복하시는 것이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반신욕을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반신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